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칼럼 토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일 교수님을 모시고 유호일 교수님이 3월 29일 문화일보에 쓰신 너무 아니한 통일부 프로세스라는 제목의 칼럼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요즘 제일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실 텐데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시죠, 진짜로? 예, 뭐 바쁩니다. 뭐 북한에서 연일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위험 또는 협박 수준을 높이고 있고, 또 그래서 그 내용을 또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그 상황에 대한 또 대책도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상당히 바쁩니다. 네, 그 칼럼 쓰신 지가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일주일 3월 29일이니까 딱 일주일이죠. 예. 내용이 추가되거나 바뀌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나누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중간중간에 예, 칼럼에 덧붙여서 예. 그런 좋은 말씀하고 방향 그렇습니다. 알려주시는 좋은 예, 시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선 가장 궁금하면서도 원초적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대체 북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뭐 사실 뭐 북한 내부 사정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북한이 지난 2월 12일 날 이제 3차 핵실험을 단행을 했는데, 이 3차 핵실험을 전후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냉담하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상당히 강도 높은 그런 제재 결의안 20875를 채택을 했고 만장일치입니다. 뭐 중국도 거기에 동조했고, 또 3차 핵실험을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해서 이런 그 도발을 하지 않도록 강하게 제재 결의안에 못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 핵실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더 강한, 더 포괄적인 그런 그 제재 결의안 20945를 이제 채택을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결국 그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그 핵이 이제 북한 체제를 옥죄는 그런 그 부메랑에 대해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고, 그래서 이런 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북한으로서는 이제 뭐 한미 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빌미로 삼아서 이 한반도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것은 이제 미국에 대한 공격도 있고 남한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위협을 좀 가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결국은 뭐 돌파구가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고, 또 그 돌파구를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나 북한 체제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상황은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심각한 상황.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예. 네, 이제 칼럼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목만 보면은 우선 통일부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우려인가요? 아니면 신뢰 프로세스는 괜찮은데 이게 준비한 통일부가 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얘기를 좀. 사실 지금 통일부 장관님이나 또는 통일부에 계신 분들 다 제가 자문위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통일부에 대한 비난을 한다면 그건 저 자신에 대한 자기 반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신뢰 프로세스는 이 박근혜 정부의 일종의 그 남북 관계나 외교 안보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그 기본 원칙이고 일종의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체를 그렇게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변경해야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위한 그 조건, 또 환경, 또 그러한 것이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목표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그런 그 로드맵, 또는 구체화된 어떤 과제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제 아직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주변 환경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경각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이 이 칼럼의 주된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발 내지는 위협은 국방부가 좀 준비를 하되, 그보다 좀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통일부가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물론 그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이제 외교 안보 통일이라는 것이 서로가 이제 맡은 영역이 좀 다르고요. 물론 이제 이것이 하나로 조율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별히 이제 국가안보실이라는 것을 또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 이제 설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안보적인 측면은 이제 국방부가 주된 역할을 하고, 통일부는 남북 관계보다 좀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그 통일로 가는 그런 그 부분을 이제 담당해야 되는 그 부서이기 때문에 또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나 또는 현실적인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일 수 있고 조금 더 낙관적일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교수님께서 칼럼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칼럼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상당히 지금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준비가 그렇습니다. 됐던 그런 이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뭐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예. 그리고 그 정책을 어쩌면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이 업무 보고라고 내놓은 그 내용이 예. 이전의 상황하고 전혀 다른 게 없다. 뭐 그런 지금 좀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또는 통일부가 지금 그 대통령께 이제 첫 번째 그 업무 보고한 것은 네. 사실은 앞으로 5년 동안 박근혜 정부 5년을 이제 규정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에 기반한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는 어떤 그 방향을 이제 설정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실제로 지금 뭐 통일부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그 햇볕 정책 10년에 이명박 정부 5년 사실 우리가 그 포용 정책과 또 압박 정책을 동시에 겪은 네. 그런 그 경험과 교훈 속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그 제3의 길 또는 새로운 어떤 그 수렴하는 그런 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상을 했던 것인데 상황 자체가 지금 뭐 너무나 이제 그렇죠. 그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네. 더군다나 이제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는 뭐 공공하게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인 것처럼 네. 또 그것을 당장 그 실전에 쓸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그 협박을 하고 위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뭐 신뢰를 한다, 그런 과정에서 뭐 교류 협력이나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우리 국민들 정서나 뭐 국제사회 분위기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그 보고의 어떤 그 형식이라든지 또는 이것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그 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그 분위기를 고려했더라면 국민들이 좀 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것이 이제 일단 뭐 대통령께 대한 그 보고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그 고려가 조금 그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잠깐 해주셨는데 칼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북한 지금 이 업무 보고 중에 가장 큰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의 핵심 문제인 북핵 문제가 후순으로 밀려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칼럼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빼고는 상호 신뢰라는 게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뭐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물론 통일부가 핵을 그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아니고요. 뭐 과거에도 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핵심 그 채널은 역시 육자회담. 그 육자회담은 이제 외교부 산하의 그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단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북한 핵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관계 전반을 그 어떻게 보면 그 규율할 수 있는 그런 워낙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그 외교나 안보 부서와 조율된 남북 관계나 대북 정책에서의 어떤 입장 또 과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부각이 되었더라면 그러한 그 난관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어떤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로서의 그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역할이 있다. 이런 것이 좀 더 이제 부각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업무 영역이라고 해서 굳이 이제 그 강조를 안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많은 혼선이나 오해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통일부의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고 예. 있는데 살짝 좀 번외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통일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빠른 방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 보고라는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는 그런 업무적 특성 때문에 그걸 좀 다 담아내지 못했을 굳이 변명을 하자면 통일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직접 통일부의 분위기를 아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통일부의 현재 분위기가 조금 예전보다는 달라졌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하나. 실제로 이제 통일부는 지난 그 15년 동안 뭐 짧게는 15년, 뭐 길게는 뭐 탈냉전 이후에
20년 동안 여러 어떤 기복을 좀 겪어왔던 부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이회 어찌됐든 뭐 통일부 폐지론까지도 나오고 네. 그런 그 분위기였는데 마침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통일에 대한 또는 뭐 대북 정책에 대한 그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요. 네. 또 그런 면이 오히려 이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부담도 되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갖고 계신 그런 그 구상이라든지 그런 네. 비전을 이 현실 그 상황을 감안해서 구체화한다는 게 그렇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좀 제약이 좀 있었다. 제약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대통령께서 이제 갖고 계신 전반적인 그 국정의 한 목표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현재와 같이 이런 경색된 남북 관계, 더군다나 지금 남북 관계는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북한이 이 한반도의 안정을 규정했던 정전협정도 백지화하고 네. 또 남북 간의 그동안 그 관계를 규율했던 아주 토대 중에 토대가 이 불가침 기본합의서인데 이것도 이제 무효화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남북 간의 이제 전면전 이런 또는 전쟁이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관계가 험악한데 여기에 이제 신뢰라는 말을 접목시킨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먼저 결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안을 이제 제시하고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과제가 아니었는데 네.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 통일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네. 그런 대로 모범 답안을 만들었는데 네. 우리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런 모범 답안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뭘 좀 안심을 시켜주면 안심을 시켜주거나 희망을 갖게 하면 희망을 갖게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데 현실은 어렵다. 또 그것이 이제 통일부가 갖고 있는 그런 업무적 성격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숙제를 해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남북 간의 신뢰 이전에 국민과 통일부 간의 신뢰가 우선 먼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예. 그렇게